여러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번 주말 나흘새 황금 연휴 동안에 745명이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도 지금 난리가 아니고요. 국민들도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 감염된다. 게다가 무서운 속도로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실제로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8월 14일 날 103명에서 8월 15일 날 166명, 8월 16일 날 279명까지 쫙 올라가다가 오늘 17일 날 어제죠. 어제 17일 197명으로 또 푹 꺾였어요. 뭔가 이게 745명이라는 아주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는 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서울 경기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서울 경기는 이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구보다도 훨씬 높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방 어느 도시보다도 지금 밀집도가 높아요. 때문에 한번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경제에 가는 타격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제 쪽의 타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커집니다. 문제는요, 오늘이에요. 오늘. 저는 오늘의 어떤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4일부터 보면 그야말로 폭정이다 생각될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 17일 날은 갑자기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감염병이 원래 그렇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N차 감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뚝 떨어졌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오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이 만약에 지금 279명보다가 더 많아진다고 하면 이게 뭐 사실상 2차 팬데믹이 아니라 그야말로 2차 대유행, 2차 팬데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는 최악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최악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어떤 예상치보다도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해요. 당장 말입니다. 경기의 제일 끝단에 있는 아마 자영업자들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자영업자들부터.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것 말입니다. 무증상 감염자나 경증 감염자들이 굉장히 수도권에 많이 누적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이들이 만약에 식당이나 밀폐된 공간에 많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이 감염병은 자성이잖아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이란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정은경 본부장도 이런 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N차형 감염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 오늘의 만약에 확진이 굉장히 커졌을 경우에 과연 그 위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아마 의료시설에 대한 붕괴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예상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지금 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말 동안에 사흘 새에 745명이라는 그런 신규 확진자가 폭증을 하니까 말입니다. 일단 유통이나 외식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뭔가 좀 좋아진다.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좀 나아질 거다 하는 그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당장 뭐 감염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쿠팡 배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쿠팡 배송센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점이나 영업 재개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가 한 방 툭 때려주면 지금 뭐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마가 오랫동안 왔잖아요. 장마가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내로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실내로 모여들었을 때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이니까 그 밀폐된 공간에서 사고가 났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환자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지금 유통이나 외식업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이나 LG 이런 국내 제조업체에도 지금 비상이 걸리고 있어요. LG전자만 하더라도 서울 중구에 있는 본사에서 한 명이 확진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LG전자 전체가 지금 떠들썩하게 난리였고요. LG디스플레이 경기 파주에 있는 사업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방도 해야 되고 또 그동안 격리도 해야 되고 폐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 차질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협력사 직원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피해 신고가 더 많아지거나 생산 차질에 대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제조업체까지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저비용 항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큰 항공사들은요. 여객기를 화물기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개편하면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바꾸면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대한항공도 2분기에 영업이익을 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2분기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비용 항공사는 지금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덮친다고 하니까 국내 여행이라도 좀 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나 거의 공포에 질리다시피 했습니다. 공포에 질리다시피. 제주도 2박 3일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타고 있었다 이러니까 더 여행업계가 지금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업계도. 정유업계에는요 매출의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 항공유에서 나옵니다. 항공유에서. 그런데 항공업계 전체가 나빠지니까 이게 정유업계도 아무래도 타격이 할 수밖에 없죠.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가 SK인천석유화학이 있습니다. 여기 올 상반기 항공유 매출이 3,254억 원이에요. 작년 상반기가 8,357억 원이었거든요. 61% 감소했어요. 61%. 그러니까 정유업계는 그야말로 와,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ICT도 마찬가지입니다. ICT도. SK텔레콤도 지금 재택근무로 더 확대되고 있고요. KT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이나 부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재택근무가 들어가잖아요. 네이버도 그렇죠. 카카오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속 거리두기가 지금 확장이 되니까 서울이나 부산은 지금
경기 자체가 더 꼬꾸라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19의 어떤 대유행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더 큰 치명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마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감염병이에요. 우리가 1차 겪으면서 2월, 3월, 4월, 5월, 6월 겪으면서요. 감각이 무감각해졌어요. 무덤덤해졌어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감염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했을 때 그 나 하나를 먼저 공격하는 게 감염병이에요. 나 하나가 공격을 당하면요. 주변에 있는 우리까지도 다 위험해지고요. 그게 더 확장되면 우리 자영업자, 경제까지도 더 파괴가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 나 하나쯤이야 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방역도 성공할 수가 있고요. 우리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 스스로들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마스크를 더 열심히 쓰고요. 더 열심히 저는 자기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